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세계 항공시장은 아주 소수의 국가들만 점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항공시장에 혜성같이 등장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아시아에서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같은 동북아시아 나라들은 물론 유럽의 강국들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기술과 탄도미사일 발전 및 개발을 통해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핵심적인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와 유럽의 국제외신 언론들이 꽤나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8년 내 세계 3위의 군사력 순위로 아주 빠른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유력한 분석이 막강한 힘을 얻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대해 중국 공산당국은 한반도에서 배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진 계획에 매우 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국제사회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입니다. KF-21 전투기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를 활용해 개발된다면 현존하는 탐지 장비로는 KF-21을 상대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KF-21을 폄하하기 바빴던 나라들에서 스텔스 신소재로 인해 당혹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한 중국을 비롯해 최근 영국과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조차 4.5세대에 불과한 한국의 KF-21이 향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던 일본에서도 엄청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국들의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도 오직 자주국방이란 일념 하나로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추구해온 우리 기술진들 덕분에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염원이었던 자주국방이 점차 실현되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 취임한 주한미군 사령관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논의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막지 못한다면 모두 무의미하다며 중국이 가진 수단을 북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는데 KF-21 전투기를 포함한 현무미사일 등 한국이 가진 미래 전력 자산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에이브러햄 로버트 씨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작전계획 최신화를 위한 전략기획 지침 승인과 관련해 기존의 한국을 위협했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중국을 막기 위한 현재의 역할에도 가장 핵심적인 강국으로 거듭날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외신들조차 KF-21의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현재까지 나온 모든 KF-21의 시제기에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라 불리는 추적 장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적외선 추적 장치라 함은 위협 표적을 신속하게 탐지 추적하고 적외선 영상 정보를 파일럿에게 제공하는 경량화된 적외선 센서를 뜻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적외선 추적 장치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 기존의 레이더가 탐지해내지 못하는 영역의 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실전에서의 기능은 전파방사 통제 상황에서 전투기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적에게 최대한 노출되지 않고 적기를 파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적의 전자전 경보 수신 장치에도 걸리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일정한 거리 이내의 다른 레이더보다 더욱 정밀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적외선 추적 장치 기술력이 무려 10년 전에 개발이 완료되었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는 압도적 성능의 적외선 추적 장치가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각광을 받지 못했으며 과거의 기술력을 탑재한 KF-21이 현재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현재 세계 각국에서 전투기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스텔스기는 적군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첨단 소재가 적용된 비행기로 주로 적의 진영에서 은밀한 공습이나 탐색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텔스기가 적에게 포착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적군이 쏘는 레이더 주파를 스텔스기에 사용된 RAM 도료나 스텔스기 구조로 제작된 형상이 전파를 완벽하게 상쇄시키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정적으로 이런 기술력의 효용 가치를 모르고 묻어두었던 미국조차도 최근 부랴부랴 적외선 추적장치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전투기에 추가적으로 탑재하고 있을 정도이니 현재 적외선 추적장치 기술력이 얼마만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지 매우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KF-21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KF-21에 탑재된 적외선 추적장치의 기술력이 EOTGP와 연동해 광학적으로 더욱 진보되고 A사 레이더와 더불어 항공기 내의 모든 시스템과 상호보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거리 교전과 근거리 교전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KF-21의 부족한 무장 탑재량과 떨어지는 스텔스 성능을 조롱하며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에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덩치와 무장 탑재량을 자랑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신들에선 중국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노출되었던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는 육중한 덩치에 걸맞지 않게 엔진 기술력이 처참할 정도로 떨어져 교전 시 부족한 전투기의 추진력을 내기 위해 애프터버너를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적외선 추적 장치를 탑재한 KF-21의 탐지거리에 손쉽게 포착되기 때문에 중국산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이미 무력화된 것과 다름없으며 공중전에서 무장 탑재량을 포기하지 못하는 비대한 덩치는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공군은 2028년까지 40대의 적외선 추적장치 기술력을 탑재한 전투기를 배치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할 예정이며 도합 120대의 전투기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심지어 향후 수출 실적이 늘어날 시 양산 단가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우리 공군은 향후 수백 대 이상의 추가 양산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는 현재 적외선 추적장치의 기술력과 더불어 향후 4.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어 단숨에 5세대나 5.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해당 신소재는 미국도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아 양산을 포기해버린 기술력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적외선 추적장치 기능이 아무리 발전됐음에도 최신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이 있냐 없냐로 나눌 정도로 첨단 전투기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스텔스 기술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성능이 정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군사강국들에서는 전투기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스텔스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텔스 소재를 기존 전투기에 접목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양산에 돌입했고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도입되었기에 현재 지닌 가치보다 2026년 실전기체가 등장하면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